네, 토끼 아카데미 그 창의 인재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시험 대비 사회 2 수업을 담당하게 된 비전 플랜 사회 2 담당 김상원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시험 대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 도울 수 있게끔 서포트하고 있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사후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전자칠판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내용을 학습을 할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1단원부터 이제 학습을 해 나갈 건데요. 인권과 헌법 파트입니다. 인권과 헌법 파트. 확대해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권과 이제 기본권 아마 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인권과 관련하고 구체적으로 기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유권이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평등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권 그리고 이제 청구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시간에는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 드릴 거고, 2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권 침해와 구제 방법.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내용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2 수업을 듣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회투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침해받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인권 침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비단 시험 대비만 하려고 이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배워놓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뭐 보통 노동상권이라고 불렀었는데 노동자라는 단어가 이제 좀 듣기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근로상권이라고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결권이라던가 단체 교섭권 근로자들이 이제 응당 갖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본격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인권과 기본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교재는 여러분들 그 좋은 책 신사고라는 출판사 있죠? 미리 다시 한번 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사회2 교재 안내. 좋은 책 신사고. 신사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무공비 중동 사회2. 자, 이 교재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교재로. 지금 이제 교재 미리 이제 준비되신 분들은 교재 보시면서 수업 임하시면 되고요. 교재가 뭐 준비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건 아니죠, 사실은. 교과서라든가 자습서 아니면 뭐 시중에 다른 문제집이 있는 분들은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서
수업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과 기본권부터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권의 이제 의미와 인권 보장의 필요성입니다. 아까도 이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권의 이제 의미, 인간으로서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죠? 그렇게 해서 특성이 이제 조금 중요하죠. 그죠? 특징, 뭐 특성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인권이 이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가 이제 천부 인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천부 인권. 천부 인권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하늘 천자에 이제 부여받을 부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고유한, 그지? 영역이다. 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연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권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영어로 말하면은 natural right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죠?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얻게 된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국가 권력 기구라 할지라도 법 제도적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이 자연권,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인권이라는 건 보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동그라미 해볼까요? 인종, 성별, 신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써볼까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이렇게. 점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 지위,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 권리라고 부른다. 보편적, general right죠. 일반적인 권리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뭐예요? 불가침의 권리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침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가한 거예요. 그죠? 뭐 불가하는 거다? 침해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아니면은 국가 대 개인 그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신성한 영역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인권의 이제 의미라든가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 1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어떤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좀 확대해 볼까요?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할 인권이라고 해서 그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인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부르고요. 자, 연령, 나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예요? 폄하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신체의 어떤 뭐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 다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많죠, 그죠? 그다음에 남성, 여성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는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인권의 보장은 언제부터 존중받게 되었는가? 그죠? 자, 일단 궁극적으로 이 인권 보장의 이제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왜 보장을 해줘야 하는가? 그죠? 바로 요 뜻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위에서도 인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지만 이 인권의 특성, 보편적이고
천부 인권적이고 자연권적이고 불가침적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장받고 존중받아야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풍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 우리가 이제 동물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동물도 동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존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인권 관련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 관련된 이제 문서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역사 세계사 파트랑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화이트보드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시민혁명, 시티즌 레볼루션. 시민혁명이라는 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혁명을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부르죠. 그죠? 상공시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보통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시민혁명이 이 근대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18세기 전후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과정 관련해서 좀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시민혁명의 이제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역사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봤을 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하널 레볼루션 명예혁명 1688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시민혁명이 바로 미국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미국에서요. 독립혁명. 1774.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또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 이렇게 부르죠. 1789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작년에 배웠던 분들이 아마 상당수 계실 텐데 이거 역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제 정치를 일삼았었잖아요. 스튜어트 왕조라고 있었지 과거에. 그렇게 해서 사실 명예혁명 이전에 이제 청교도혁명이라고 또 있었죠. 1649년이었나요? 청교도혁명이 있었고요. 근데 명예혁명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각각 이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그다음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때 혁명이 각각 일어나게 됩니다. 제임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있을 때, 이 제임스 2세가 의회 전통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람들도 잡아가고 세금도 함부로 걷고, 그죠? 이러한 전제 정치를 일삼았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 의회 의원들은 제임스 2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게 이르릅니다. 이 경고장의 이름이 바로 뭐였어요? 권리 장전이었죠. 권리장전. 여러분들 권리청원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권리청원은 명예혁명이 아니라 언제 때요? 청교도혁명 당시에 의회가 왕에게 발송했던 경고문을 권리청원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해서 알고 계시고요. 학교에서 이제 안 배우면 뭐 중간고사 때 안 나오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학교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시민혁명의 종류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과정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은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의회의 승인 없이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없다.
자, 의회 승인 없이, 의회 승인 없이. 이게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권리장전을 받아들은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을 가려다가요, 잡혀요. 잡힙니다. 의회, 의회군한테 다 잡히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의회의 권리장전의 내용을 무조건 다 수용하겠다. 목숨을 살려줘라. 이러한 가운데에서 전쟁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노 블러드 레볼루션. 혁명의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역사 시간에 이제 배운 적이 있겠지만 제임스 2세가 이제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무슨 군주국? 그렇죠. 입헌 군주국. 세계 최초의 입헌 군주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권리장전과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또 1774년에 또 혁명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다? 그렇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나라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알아봤다시피, 명예혁명의 결과, 스튜어트 왕조가 권리장전에 서명을 하게 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이제 함부로 사람도 못 잡아가고 세금도 못 걷게 됩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못합니다. 왜? 명예혁명의 결과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 최초의 무슨 군주국이 되어버렸어? 그렇지. 입헌 군주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은 필요하지만 자국민들한테 함부로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해외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국민들한테는 돈을 못 거두니까 누구한테 이제 막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식민지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식민지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이제 이름은 식민지였지만 자치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이 이제 이른바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해서 각종 명목의 이제 세금을 걷게 되면서 미국민들이 이제 영국인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역사 1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역사 이야기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해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서를 발표를 하게 이르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무슨 선언서? 맞아요. 독립선언서라고 부릅니다. 독립선언서. 자, 미국 독립혁명이죠. 미국 독립혁명. 자, 독립선언서라는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고 아무튼 뭐 어려움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죠. 7월 4일 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었죠. 미국이 바로 세계 최초의 무슨 공화국이 됩니까?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민주공화국. 그죠?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이제 문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하면서. 인권선언문, 인권선언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릅니다. 인권선언.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의의가 뭐였어요? 1신분, 2신분, 이제 3신분들이 있었는데, 그쵸? 몇 신분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혁명입니까? 그렇죠. 제3신분, 일반 평민들. 그죠? 납세의 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의 의무가 있었던 제3신분들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아래에서 위로의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래에서
미로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향식이죠. 그죠? 탑다운이 아니라 타운답이에요. 그죠? 타운답.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Great Revolution,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이제 과정 관련해 가지고, 그죠? 프랑스 혁명의 이제 과정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아까 봤던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권 보장을 위한 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자, 시민혁명 얘기했었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국의 무슨 혁명이요? 네, 명예혁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의 무슨 혁명이요? 네, 독립혁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프랑스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프랑스 혁명. 그렇게 해서 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자, 이제 인권 선언이라는 게 실택이 되게 됩니다. 인권 선언. 그렇게 해서 인권 선언의 주요 내용이 바로 천부 인권 사상. 그죠? 인간의 모든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죠? 이거. 그다음 자유권이라든가 평등권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 이게 누구한테 있다? 국민 주권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인권 선언이 이제 실택이 된다고 한다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인권 선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것도 좀 구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1939년에 일어나서 45년에 끝나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는 이러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 중심이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연합, 유엔에서 인간이 이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재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날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인권 선언.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죠? 천부 인권. 천부 인권. 그 다음에 자유권과 평등권 사상도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의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그죠? 이성, 양심. 그죠? 그 다음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 설득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평등권 사상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인권 선언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을 유엔에서 채택하게 되면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 헌법이라던가 이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세계 인권 선언, 그죠? 이걸 이제 채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945년에 광복을,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듬해인 1947년, 그죠? 1947년 이제 7월 17일 날, 뭘 만듭니까?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렇죠.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뭘 만든 날이래요?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맞아요. 헌법. 그래고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인권과 이제 헌법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이 인권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이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부분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좀 상당수 있거든요.
독일의 이제 법학자 라트부르흐라는 사람이 말한 법단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단계설. 뭐 법단계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흐름상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법이 있습니다. 하위법. 그렇게 해서 가장 최고의 법이 바로 뭐다? 방금 이제 언급했던 헌법이에요. 헌법. 좀 다시 쓸게요. 글씨가 이쁘게 쓰려고 이쁘게 쓰고 싶은데 이게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알아보시겠죠.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하위법이 법으로 끝났으니까 법으로 시작하거든요. 참고로 외우실 때 참고하세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하위법이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명령의 하위법이 조례라는 게 있고요. 조례의 하위법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크게 법 단계가 5단계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아까 이 헌법을 만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1947년 7월 17일. 그렇죠. 제헌절이라고 했었지? 자, 이 헌법은요, 제헌국회에서 만들었어요. 제헌국회, 1947년 7월 17일. 그리고 제헌국회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있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든 법이 헌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헌법이라는 거는 어때요? 국회에서 만들었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무슨 부예요? 그렇죠. 국회는 입법부죠. 법률을 입안하는 부서니까요. 요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대단원, 이단원에서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 삼권 분립의 원칙 할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법률은 이제 어디에서 만드는 법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여의도에 가면은 동그랗게 생긴 돔형의 그 건축물이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4년제 임기 4년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죠. 무슨 의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법률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국회. 국회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 권한이에요. 입법부죠, 국회. 입법부예요. 다시 말하면은 헌법이나 법률은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영어로 이제 커맨드라고 하죠. 이 명령은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텐데,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교육부 장관령, 국방부 장관령, 이런 식으로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있어요. 명령입니다. 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교육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다 뭐예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죠. 그죠? 행정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이라는 건 어디서 만드는 법이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의 하위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명령의 하위법이 뭐냐? 조례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 중학교 1학년 때에도 아마 잠깐 배웠을 거고, 초등학교 때에도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 혹시, 지방자치제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지방자치제도. 어떤 지역의 지방의 일들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고 부르고요. 그죠? 각각의 이제 지역마다 자치단체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서울 시민들인데, 이제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오신 학생들도 이제 계시겠습니다만이고, 대부분 이제 서울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노원구에 있죠, 우리 학원이. 그죠?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뭐냐? 서울시가 됐건 노원구가 됐건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구가 있고 집행기구가 있거든요. 의결기구가 있고 집행기구가 있는데 이 의결은 여러분들 그 의사결정의 약자예요. decision making. 지방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지방의회. 의자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지방의회가 있어요. 서울시 의회라고. 그 다음에 노원구에도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라고 불러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집행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퍼포먼스.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실무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퍼포먼스. 그렇게 해서 이 집행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아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고요. 노원구를 예로 들면 쓰레기 봉투에 써 있죠. 노원구청장이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이 지방자치들을 왜 얘기하냐면 이 조례랑 규칙 때문에 그래요. 조례랑 규칙. 그러니까 이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의회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이긴 하지만 의회죠. 그래서 조례도 무슨 부에서 만든다? 네.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누가 만드는 법일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의 행정부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고 노원구를 예를 들면 노원구청장이니까 그 지역, 그 지방의 장이잖아요. 칩이잖아요. 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좀 캐치했을 것 같은데 법이라는 건 원래 무슨 부에서 만든다? 그렇죠.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입법부. 입법부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라트부르의 법단계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시피 모든 법을 다 입법부에서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던가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그렇죠.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알아본 게 이제 국가 최고의 법인 이제 헌법. 그죠? 국가 최고의 법인 이제 헌법. 여기에 이제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유엔에서 만든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헌법을 만든 나라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기본권의 이제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아까 말했었죠. 5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그리고 청구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아시겠죠?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이 기본권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 그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그죠?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때요?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어떤 권리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헌법의 최고 가치이자 근본 가치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기본권의 제한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이제 말 그대로, 그죠?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은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아직 법적으로 이제 친권자인 부모님의 좀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시면, 그죠?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국가 권력에 이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부르고요.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소극적 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극적 권리에 이제 그 내포된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소극적이라는 말은 국가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소극적 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류를 보시면요. 신체적. 그죠? 여러분들 이제 뭐 진짜 현행범이 아닌 한, 그죠? 현행범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할 수 없어요. 어? 그다음에 정신적 자유, 사생활 기능, 그죠? 프라이빗, 그죠? 프라이빗. 그다음에 이제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종교 선택의 자유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죠?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요.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익에 좀 부합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경제 활동 자유. 물론 이제 합법적인 선에서 그죠? 경제 활동 자유 존중을 해주고 있고요. 거주 자유롭게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능력 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유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평등권은 여러분들 어때요?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렇게 해서 법 앞에 평등이라던가 성별, 종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때요? 동등하게 그 지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평등한 거예요. 그죠? 남성, 여성, 종교가 무엇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낮건 그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도 있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건 이제 약자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 종류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선거권이라는 게 선거권. 선거권은 사실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이제 투표권이 있고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만 몇 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 있어요.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뭐예요? 이 선거의 후보자로 이렇게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치의 뜻이 있고 기회가 생기면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어요. 시의회 의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무단임권이 나와 있죠. 공무단임권. 이건 이제 뭐냐? 모든 국민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라든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능력이 있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국민투표권. 국민투표권이라는 건 이제 어떤 국가 중개사를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행정부 관료들끼리만 이렇게 결정짓기가 좀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해서요. 국민들한테 투표로서 중개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묻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정권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이 있어요. 자, 청구권이라는 건 이제 청구하다.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비용을 청구하다. 그죠? 재판을 청구하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내가 이 기본권이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장된, 헌법에 이제 보장된 기본권이 있는데, 이 기본권을 내가 침해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침해당한 기본권을 어때요? 보장받아야 되겠죠. 구제받아야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종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청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청원. 이거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청원이라고 부르죠. 그죠? 청원. 여러분들 그 요즘에 최근에 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에, 세상에 알려진 그죠?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 여자아이가 그 양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다가, 그죠? 내장이 다 이렇게 파열돼갖고 끊어져가지고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죠? 정인 난 미안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해시태그도 이제 많이, 어, 사회운동도 하고 있고, 뉴스에도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20만 건 이상 이렇게 청원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 그죠? 처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보고 법적으로도 잘 처벌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청원권도 마찬가지 문서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청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민사재판 같은 게 있어요. 민사재판. 민사재판.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폭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돈 문제라던가 보통 이제 돈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출석 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선생님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내가 고소했죠? 선생님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고.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야? 피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 공무원이 어떤 활동 과정에 있어서 뭐 적법한 활동, 위법한 활동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재산상의 공무원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막 범죄자들을 쫓는 과정에서 그죠? 이렇게 막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건들을 막 흩어져 놓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뺏어 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본의 아니게 국민이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왕왕. 그런 경우에 개인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구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 6번째. 사회권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권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계사배우.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너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소비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경기가 이제 침체하는 거죠. 물건이 안 팔리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대규모 이제 실업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가계 소득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 경제가 침체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을 하고 막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국가가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회권을 우리가 무슨적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적극적 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였죠? 구별해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적극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국가가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실업 문제가 발생했다라든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제 폭등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류를 보시면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다음에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사회권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다,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거에 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조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세먼지 심각하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죠? 이렇게 학교에 공기정화기 뭐 이런 거 설치해 주기도 하잖아요.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본권은 365일 무조건 100%다 보장되는 거냐?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기본권은 제한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별 2개 해주세요. 기본권의 제한 사유. 자, 서술형에 잘 나오죠. 요거 동그라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합니다. 그래갖고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 약간 엿장소 마음대로가 아니라 언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조건이 언제? 질서유지를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이 언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기본권 제한을 할 경우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방법을 제한하느냐? 자, 요거 동그라미 주세요. 법률. 아까 법률은 어디서 제정하는 법이라고 했어? 그렇죠. 입법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했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본질적인 내용. 생명권 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생명권 같은 거. 인격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제한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전방 지역, 철원이라던가 뭐 강원도 동해안, 북단 이런 데 가보면은 해수욕장이나 뭐 계곡 같은 데 이런 데 볼 수가 있죠. 그죠? 몇 시 이후에 뭐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국방부 장관령, 1687 부대장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붙여놓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거고요. 경찰 아저씨가 보이죠? 그죠? 과속 운전이라든가 딱지 같은 거, 신호 위반 이런 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개발구의 제한 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그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읽기 자료가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죠? 최상위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과 평등권 관련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요. 자,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그 인권과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어요. 교재 보시면은 이제 12쪽부터 문제가 지금 쭉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쭉 해보시고 채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선생님 또 설명드리고 할게요. 아시겠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16페이지 1-23다운이죠.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전태일 열사와 관련해서 그죠? 근로성권, 근로자들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려고 수고하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문제풀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